그러니까 매우 독특한 생각했던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생각은 그냥 철학사에서는요, 신금욕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금욕주의는 아시죠? 금욕주의인데 뭐냐면은 신이 붙은 거는 금욕을 그냥 하라는 게 아니고 이기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이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만데빌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만데빌의 제자가 아담 스미스고 국부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요 근처에 무슨 휴음 같은 사람들 나오고 뭐 쭉 벤담 그런 사람들이 다 이쪽 학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타주의라는 말은 없었고 이기주의라는 말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만데빌의 꿀벌의 우화라는 얘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꿀벌이 자기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을 하냐 그거 아니고 지도 먹고 살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꿀벌이랑 거대한 왕국이 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꿀벌들이 무슨 뭐 여왕벌에 대해서 충성하려고 그러는지 아니야. 그냥 그거 다 개뻥이고 지도치 먹고 살자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왕국이 생기는 거다라는 게 만데빌의 꿀벌의 우화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이스 영어 그러니까 private vice, public virtue라는 이명박이 아주 좋아할 그런 개인은 악질적으로 자기 개인한테 바이스인데 개인은 바이스라지만 모아보니까 선이 되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에요. 그 아담 스미스의 9%를 보면은 부지런한 빵장수의 비유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아담 스미스 보니까 우리 동네 빵은 너무 맛있고 너무 싼데 그렇다고 빵장수가 나를 사랑해서 이랬을까라는 질문을 하거든요. 무섭죠? 빵장수가 아담 스미스를 사랑해서 빵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럼 무섭죠? 124 전화되면 고객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무섭죠? 지난번 대선 마지막 날 12시에 정동영 후보가 할 때 국민 여러분 사랑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들으면서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는 누가 사랑한다고 하면 무섭잖아요. 뭐 수희 아저씨가 사랑해요 그러면 뭐 빵장수가 사랑한다고 해도 무섭겠죠. 아담 스미스 얘기 그거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싼 곡물을 사다가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할 필요 없고 지는 돈 벌라는 거예요. 마치 이를테면 제가 아는 아주 싫어하는 우리 동네 밥집이 있는데요. 진짜 맛없어요. 집 앞에서 혼자서 굶다가 거기 가서 밥이라도 먹으려고 딱 갔다가 라면 먹자 그러고서 오거든요. 근데 그 주인 아줌마가 저보면 막 너무 친하게 막 그러거든요. 나는 밥은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뭐 이렇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는 너나 잘해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모이면은 퍼블릭 굿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국부론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더 크게 보면은 이제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요. 이 신금욕주의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여기에 시장이라는 장치를 집어넣었다라고 이제 사람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뭐 아담 스미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지 않고 신의 섭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이 얘기를 받아서 듀르케임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그 노동분업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서 얘기한 게 사회에는 솔리다리티라는 연대라는 게 있는데 연대 아시죠? 연대 고대 할 때 말고 제가 연대 경제 얘기를 진짜 결론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죄송한 말씀 제가 연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논문 발표하는데 앞으로 연대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면 꼭 고대 경제는 안 되냐고. 그러니까 그 연대에 대한 얘기를 듀르케임이 분류를 하면서 이 연대에는 메카닉한 연대가 있고 오가닉한 연대가 있는데 이거는 사회 분업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메카닉한 연대는 누가 시켜서 막 하는 거니까 기계적인 거다. 근데 시장을 통해서 분업을 하면은 시키지 않아도 되는 오가닉한 연대다라고 하니까 사실 듀르케임은 시장을 통한 분업을 되게 찬양한 사람이거든요. 그랬어요? 듀르케임이 그랬다 그러면 또 난리 칠 텐데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들은 뭐냐면은 개인은 이기주의를 하는데 그게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이타주의적인 걸 할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고전적인 분류고 이 이타주의라는 말을 얼트루이즘이라는 거에 이름을 붙인 거는 프랑스의 오기스트 꽁스라는 사람이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이름도 꽁트가 붙여준 건데, 뭐 꽁트는 이름 잘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꽁트가 붙였지만 사실은 저 스코틀랜드식 사유거든요. 그런데 재수없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이민을 많이 갔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의 선교사의 상당수를 스코틀랜드 계열이 했거든요. 그것도 재수없게 우리나라 계열을 또 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재수없게 우리나라는 1910년대부터 그 선교사들 우리한테 조선민족의 이기주의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910년대부터 이기주의, 이타주의라는 말을 알고 있었는데 보편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기주의, 이타주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 말고는 못 알아들어요. 한문 문화권은 없는 거고 원래 스코틀랜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제학 일각이랑 사회학 일각에서만 얘기하던 이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얘기가요, 생물학의 폭발과 함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이게 만나면서 세계적으로 이제 확 유명해진 거예요. 이게 아시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씨를 더 많이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를테면 아까 이 꿀벌 얘기를 계속하면은 꿀벌은 사실은 여왕벌은 꿀벌들한테 붙잡혀서 자면대 사육당하는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도 사실 날라다니고 놀고 싶은데 꼭 붙잡아놓고 너는 알맞나.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왕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왕이 이제 막 이렇게 꿀벌들을 부린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긴 해요. 페로몬 작용으로 이제 다른 자기 시스터들의 그러니까 출산이나 이런 걸 다 제어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이기적 유전자를 보면은 그거 다 필요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명박 예를 들면 아들한테 마음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다 근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의 등장이 이거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과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렇게 해서만 시스템을 돌려보면 대부분 깨져요. 결국은 붕괴되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아닌 것을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논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더 유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맨 앞에 가 있는 연구소, 산타페 연구소라는 데가 맨 앞에 가요. 뭐 그 정도고, 한국에서는 최정규 박사가 제일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여유 됐으면 읽으라고 하는 게 이타적 인간의 출현이라는 게 다 이기적인데 그 속에서 어떻게 이타적인 존재가 출현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조금 다른 버전으로 하면 생물학에서 공생에 관한 심바이오시스 이런 얘기도 있긴 있는데 약간 이건 마이너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인데 어떨 때 보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거 왜 나오는 거냐라는 이 질문은 이 가설로는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은 일본에서 술 취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몸으로 껴안고 죽었던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걸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제일 쉬운 설명은 테러리스트에 대한 설명이에요. 폭탄 테러리스트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 뒤에 있는 후손들을 더 많이 퍼뜨리려고 한다라고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최정규 박사는 들은 얘기인데, 근데 딜레마가 생긴 게요. 꽤 전인데 부자 폭탄 테러리스트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아들이. 근데 형제도 없고. 야, 그러면은 아들도 죽는데 그게 무슨 자기 유전자를 퍼뜨리기 위한 거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론들이 몇 가지가 어떨 때 이타주의의 전략이 생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가 가는 거거든요. 잠정적인 결론은 예를 들면 클러스터 현상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요. 클러스터는 이제 한 축으로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은 착한 사람들끼리 있는 데에서는 착한 사람 역할을 하는 게 더 이익이니까 그럴 수 있고, 나쁜 놈끼리 있으면 다 나쁜 놈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공간 이론 같은 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사회과학에서의 그 맨 앞에 있는 가장 유행하는 거는 어떻게 이기적인 것들 내에서 이타적인 행위가 나오거나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거냐. 라는 이게 이제 맨 앞에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걸 이제 조금 뒤에 와서 보면은 이거 착한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자기밖에 모르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착하게 만들자라는, 그래서 착하게 만들기 프로젝트가 유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착한 거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공정무역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착한 소비 그런. 그래서 착해지면 된다. 그런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파라다임에 따르면은 이를테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 딱 박사까지만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이를테면 뭐 서로 물어뜯지 않는 방법 뭐 그런 게임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보여주고 약간의 패키지를 돌리면은 뭐 박사는 금방 되거든요. 근데 돼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라서. 근데 그거 갖고는 노벨상을 못 타요. 왜냐하면 이런 거 관련된 거는 거의 지금 노벨상 탈 수 있는 사람들은 일단 작년에 노벨상 탄 오스트롬 여사 있잖아요. 그 양반의 얘기를 크게 보면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국가를 제어하고 공적인 장치들을 민간인들끼리 이렇게 해서 약속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식의 얘기니까 박사까지는 되는데 노벨상은 안 되는 주제예요. 이거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이 아닌 또 다른 흐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이게 영어로 하면은 정확히 얘기는 otherwise bright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건데요. 이거는 1996년인가 AER이라고 하는 경제에서 제일 센 그러니까 미국 경제 학회지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봤던 거에서 제가 계속 고민하는 건데요. otherwise bright student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경제학과에서 너무 그 경제 원론이 재미없잖아요. 수학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젠더 그 여성들이나 레이스가 그 유색인종들은 들어오자마자 경제학과에서 딱 들어와서 2시간 딱 듣고선 이거는 나의 학문이 아니다라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이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게 하느냐는 질문에서 시작된 건데요. 이게 아주 되게 어려운 거예요. otherwise라는 거는 이게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내지는 그냥 그러니까 한국으로 생각하면은 50대, 60대 할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면 다른 지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취직 전략을 사용하면은 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마이너다 그러면 otherwise인데 이 bright라는 단어가 죽이는 거거든요. 이를테면은 otherwise이긴 하지만 bright하지 않으면 경제학과에서 계속 수업을 듣겠죠. 근데 딱 보고서 이건 내 거 아니야라고 그냥 bright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텔리전스라든가 우리가 그냥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거와 다르게 이거를 그냥 옛날부터 하던 얘기를 하면 위즈덤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말로 그냥 지혜라고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지혜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연구들이 어떤 거냐면요. 이를테면은 토착 지식 같은 것들을 막 연구하는 그런 인류학 생각 다 해요. 그래서 인더지니스 날리지라는 거는 철로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뭐 농사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다른 방식의 과학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심리학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수설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회과학에서 지금 막 유행하는 거에 다수설이고요. 이거는 제가 막 떠들고 있는 소수설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착한 사람을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결론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착한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베풀고 좀 그렇게 하자 막 그런 거고요.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참 이게 언어의 한계인데요. 똑똑한 건데요. 우리말로 똑똑하다 그러면 스머프 생각부터 나죠. 똑똑이 스머프. 좋은 말은 아니죠. 맨날 심술 내고 막. 근데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엔 지금 사회과학에서 제일 큰 건 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쪽 게 지금 지배적인 거고요. 이쪽 프로그램들을 지금 막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문화경제학이니 무슨 지식경제학이니 그런 지식경제 그런 얘기들이 쫙 붙는 거고요. 이쪽으로 붙으면은 경제로 오면은 순종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상태적인 얘기를 해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이를테면은